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9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깜짝 놀랄만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승경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KF-21 함재형 모델을 고려한 것이며, 그에 따라 경항모가 아닌 중형 항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동안 방위사업청 선행연구과에서 함 탑재용 개발 검토가 지속되어 왔지만 국방부 고위급에서 함재기 및 중형 항모 관련 구체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에 KF-21 개발 제작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오는 21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 DX코리아 2022 개막식에서 KF-21 네이비 모형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면서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에 KF-21 네이비가 탑재되는 안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엎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했던 항모가 결국 대반전을 맞이했네요. 이게 다 KF-21이 기대 이상의 역작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의 모형 공개는 KF-21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자체 개발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FX 2차 도입 사업에서 F-35B가 아닌 F-35A 도입으로 확정 지은 바 있어, 이에 따라 한국형 항공모함 획득 유지 비용을 고려해 비싸고 후속 관리가 어려운 F-35B 대신 KF-21 네이비 국내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F-35B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넣기 위해 통상형인 F-35A나 F-35C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희생한 버전입니다. 엔진도 더 크고 복잡하며 비싼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전투행동 반경도 A나 C형에 비해 25% 수준으로 떨어지고 중력 가속도 한계치도 낮게 설정되어 있어 공중 기동성마저 떨어집니다. 거기다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장 기관포를 싣지 못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격과 유지비는 모델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이착륙 방식을 도입해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F-35B 전투기 가격은 2,350억가량이지만 영국이 F-35B를 도입할 당시 사례를 찾아보면 모든 부품, 지원, 통합 비용에 대당 3천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F-35B 한 대면 KF-21 두 대는 거뜬히 도입할 수 있죠. 게다가 F-35 계열의 기체는 한 번 출격 시 정비 비용이 약 5천만 원에 달하며 정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의 경우 미군이 우리 정비사들은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직접 정비를 하는데, 경항모에 고작 20대 탑재한 전투기가 정비 문제로 작전 회전율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역량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향후 30년을 보고 7만 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국산 KF-21 네이비를 탑재하려는 것이죠. KF-21 네이비를 채택했다는 말은 곧 한국형 항공모함이 사출기 캐터펄트를 탑재한 중형 항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해군 함재기는 공군 통상형보다 기체 중량이 대략 20% 이상 늘어나 이에 따른 항모 배수량 증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함재형 전투기는 이착륙 시 기체 안정화를 위해 강도 및 내구성을 상향해야 하고, 모든 동체 부품이 비함재기보다 배 이상으로 두꺼워져야 하며 날개 또한 부피가 커지고 폴딩 시스템이 적용되어 이에 따른 무게가 올라갑니다. 거기다 해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중형 항모 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7만 톤의 중형 항모에서 KF-21이 캐터펄트로 사출된다면 전투행동 반경과 무장 탑재량 등에서 수직 이착륙인 F-35B보다 압도적인 성능적, 전술적 우위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9월 8일 방위사업청은 함재기용 전투기 개발 연구 실무회의, 이멀스 적용 시 함 영향성 연구 등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세간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멀스, 즉 전자기식 사출기를 뜻하는데요. 항공기 사출 방식은 공기식, 화약식, 유압식, 증기식, 전자기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증기식 사출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고, 전자기식 사출기는 2022년 현재 단 2척만 운용 중인 차세대 사출 장비입니다. 이 첨단 사출 방식을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 검토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난해 영국 항모 건조사인 밥콕의 임원진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이멀스 관련 내용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식 사출 기술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 도와준다고 달라질 게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국 해군에서 캐터펄트 사출기 소요가 사라지게 되면서 영국의 항공모함 사출기 기술과 설비, 자료 등은 미국 업체에 매각되었었는데요. 현재 이멀스 사출기 기술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멀스의 통합 및 장착에 관한 노하우를 충분히 전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밥콕의 사이먼 나이트 이사는 한국은 이미 대형함을 설계, 건조하기 위한 산업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조선산업의 강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면서 큰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을 기획하고 완성함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적 역량이 결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이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는 것이므로 한국이 가야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간 밥국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항공모함의 이멀스 통합 여부를 고려하고 있을 당시 이멀스는 아직 실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멀스를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탑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함재기 역시 F-35B로 결정되었었는데요. 다만 영국은 추후 이멀스가 안전성과 운용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 기술력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형 항공모함에 이멀스를 도입하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막대한 도입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는 최근 자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판건조를 발표하면서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이멀스 계약 체결 총 13억 달러의 FMS를 발행했습니다. 한으로 치면 약 1조 8천억 가량인데요. 팡에 이멀스 3개를 장착하기로 하였으니 단순 계산으로 대당 단가는 6천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장비, 후속 지원, 지상 테스트 장비 모두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7만 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면 한척 건조에 약 6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지스 호위함, 핵잠수함, 함재기 등의 구매 비용을 다 더하면 한 개 항모 전단 건설에 약 15조에서 2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항공모함 설계부터 실전 배치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연간 약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을 투자하여 동북아 최고의 해상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 개발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인지 예산 반만 써도 되고요. 또한 세계 빅3 조선사인 한국의 조선 3사가 7만 톤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및 전단의 군함들을 대량으로 건조하게 된다면 중국 및 일본 조선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공모함 건조 자체가 한 나라의 조선업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조선소가 건조한 항공모함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연일 도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과 해양 영유권 문제를 겪지 않는 나라가 없기에 중국산 항모 및 군함 수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일본이야 전범 국가이니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무기 체계인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이에 존 블랙스랜드 호주 국립대학 교수는 한국해양전력연구소에 기고한 호주 해군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대한민국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항공모함이 주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를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며, 동남아시아 해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방산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항모 최종 후보로 선정된 두 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같은 국내 조선사들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한국형 항모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CVS 플랫폼의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해양 주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죠. 전 세계에서 경항모가 가장 필요한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남아시아입니다. 벌어먹을 돈도 없는 국가가 무슨 항공모함이냐 하실 수 있지만, 경제가 안 보이고 안보가 경제이듯 동남아 국가 역시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남중국해에 중국 항모가 연일 출몰하는 상황인지라 자국의 해군력 증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미 해군 항모 역시 남중국해에 거의 상주 중이죠. 지난 1997년 태국은 스페인 바산조선소에 수주를 맡겨 차크린 나루에벳 항공모함을 취역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가격 눈탱이에 무장까지 안 달린 작고 기괴한 항공모함을 받았는데 정조대왕급 구축함보다 공식적으로 만재 배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의 기대는 매우 커 위대한 차크리 왕조라는 무게감 있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채 짜그리 나룻배라며 놀림을 받고 있으니 동남아 국가들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경항모 사업은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협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 이 틈을 한국 조선업계가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형 중형 항모에 탑재될 이멀스는 전자기식이다 보니 엄청난 고압의 전기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제남이 자체 개발한 이멀스를 달았다 하지만 원자로가 아닌 4개의 보일러만 장착해
고질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이멀스를 탑재한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은 전부 원자력 추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이 강화되면서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과 핵항모에 탑재되는 수형 원자로 SMR 기술력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의 동의가 없어 탑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미 원전 동맹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군사용 원자로가 한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내에서 원자력을 선박의 추진 동력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4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크리소와 선박해양플랜트 적용을 위한 수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및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크리소는 한국형 항공모함 유력 수주사로 꼽히는 현대중공업과 지난 8월 20일 기술협력회의를 진행하였죠. 이 자리에서 역시 SMR 관련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모든 방향이 한국형 핵추진 중형 항모에 이멀스로 사출되는 KF-21이라는 계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군의 10만 톤급 정규 항모에 탑재되는 함재기 수가 약 90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7만 톤급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약 60대 정도가 될 것이며 대잠 헬기 및 조기 경보기 등을 제외하면 실제 탑재 전투기는 약 5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이고 뭐고 그냥 쌩까도 되는 물량이죠. 또한 대양해군을 꿈꾸는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앞서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40여 대의 항모 탑재 국산 스텔스기가 시간을 끌어주면 본토에서 출격한 120대가 추가로 투입되고 여기에 이지스오이함에서 수백 발의 함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국군의 물량 공세를 우리 해군 단독으로 막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밝히며 원자력 추진 체계를 장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어도 및 칠광구에 대한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한국형 항공모함은 중국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모 이행시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모든 문제는 중국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